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내가 나이가 먹었구나 생각이 들면서 자꾸 오는 통증과 어딜 가려 해도 통증 때문에 가지 말지 하며 추춤하신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자식 집을 한 번 가보려 해도 아픈 다리로 혹여 나가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하며 전화로만 목소리 들으며 보고품을 달래신 적도 많으실 겁니다. 그러기 전 내가 좀 더 알고 내 몸을 아껴야 했었는데 할 즈음을 시간이 늦어버리고 약으로도 안 된다. 자책 마시고 행운을 드리는 행운 라디로 영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내 몸을 지키는 습관을 다 뜯어 고치셔야 합니다. 저는 30년간 단백질 대사와 근감소를 연구해온 박사 김미현입니다. 단백질을 먹는데도 다리가 자꾸 약해진다면 지금 식사법이 근육을 세는 통으로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매일 고기와 달걀을 챙겨 먹는데도 팔에 힘이 빠지고 계단이 점점 두려워지는 이유 바로 흡수율 때문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건 몸이 제대로 받아들이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드셔도 소화기관이 그걸 흡수하지 못하면 결국 다 밖으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이대로 2달만 더 지나면 계단이 더 가팔라지고 의자에서 일어나기조차 버거워질 수 있습니다. 근육은 한번 빠지면 다시 회복하는데 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막지 않으면 일상생활 자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수십 년간 연구 끝에 찾아낸 3가지 진짜 단백질 식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는 노년층 소화 구조에 맞춰 흡수율이 높고 염증을 줄이며 근육 재생을 돕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식품들입니다. 고기나 달걀보다 훨씬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분이 가장 불안하신가요? 다리 힘이 빠지는 것인가요? 아니면 팔에 힘이 없어서 물건을 들기 힘든 건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얼마 전 상담을 했던 72세 김영자님이 떠오릅니다. 고기도 챙겨 드시고 단백질 보충제도 꾸준히 드셨지만 다리 힘이 점점 약해져 혼자 마트 가는 것도 어려워졌다고 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약해질까요? 그때 저는 김영자님께 여쭤봤습니다. 어떤 고기를 주로 드시냐고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주로 드신다고 하셨어요. 문제는 거기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붉은 고기 같은 단백질은 흡수가 잘 안 돼요. 결국 먹어도 몸에 쌓이지 않는 거죠. 그때 제가 알려드린 건 새우, 렌틸콩, 그리고 들가의 가루였습니다. 처음엔 의심했습니다. 그런 걸로 단백질이 충분할까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하지만 4주 후 김영자님은 놀랍게도 계단을 쉬지 않고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집까지 걸어오는 것도 힘들지 않다고 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흡수율이 중요한지, 어떤 식품을 어떻게 조합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지금 당장 바꿔야 하는지 말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뒤에 나올 식품 조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근육을 살리는 단백질의 진짜 원칙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건 새우입니다. 새우 단백질은 흡수율이 90% 이상이에요. 노년층에게 가장 부담이 적은 단백질 공급원이죠. 한국영양학회 연구에 따르면 새우 단백질은 소화 효율이 닭고기보다 높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우는 근섬유 구조가 매우 가늘고 짧아서 소화 효소가 쉽게 분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난 김철민 80세님은 매일 저녁 새우를 한 줌씩 섭취하시는데 근력과 균형감이 눈에 띄게 회복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비싸다고 망설이셨는데 일주일에 3번만 먹어도 효과가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하셨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우 먹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안 아파요. 새우를 드실 때는 기름에 튀기지 말고 데치거나 찐 새우를 야채와 함께 섭취하세요. 튀기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지고 소화에도 부담이 됩니다. 특히 고온에서 조리하면 새우 속에 들어있는 항산화 성분인 아스타잔틴이 파괴되거든요. 중불 이하로 조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새우를 보양식으로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한 달에 한두 번? 아니면 거의 안 드시나요? 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드시는 걸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렌틸콩입니다. 렌틸콩 100g에는 순수 단백질 23g이 들어있어요. 그것도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완전 단백질입니다. 고기를 먹지 못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완벽한 대체 식품이에요.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렌틸콩을 식단에 포함한 노년층은 혈당 변동이 20% 줄었다고 합니다. 단백질도 보충하면서 혈당도 안정시키는 거죠. 이건 고기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박혜진 70세님은 매일 밥에 렌틸콩 한 움큼을 넣은 후 혈당이 안정되고 다리 부기가 빠졌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맛이 익숙하지 않아서 거부감이 있었는데 현미밥과 섞어서 지으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더라고 하셨습니다. 요즘은 아예 렌틸콩 없이는 밥을 안 짓는데요. 렌틸콩을 드실 때는 현미밥과 1대1로 섞어 지으면 소화가 잘 되고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렌틸콩만 따로 삶아서 먹으면 배에 가스가 차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현미와 함께 지으면 섬유질이 소화를 도와서 그런 증상이 줄어듭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설탕이나 간장 양념으로 조리하면 혈당 조절 효과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렌틸콩의 가장 큰 장점이 낮은 혈당 지수인데 단맛 양념을 넣으면 그 효과가 없어지거든요. 그냥 소금 간만 살짝 해서 드세요. 밥에 콩을 섞어 드셔본 적 있으신가요? 아마 팥이나 검은 콩은 드셔봤어도 렌틸콩은 생소하실 겁니다. 하지만 렌틸콩은 팥보다 단백질이 훨씬 높고 검은 콩보다 소화가 쉬워요. 마지막으로 들깨가루입니다. 들깨가루에는 식물성 오메가3이 풍부해서 염증을 줄이고 근육 재생을 돕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만 신경 쓰는데 근육이 제대로 만들어지려면 염증이 없어야 해요. 염증이 있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근육으로 전환되지 않거든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연구에 따르면 들가에 속 오메가3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기억력 개선에도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근육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일석이조입니다. 이사라 70세님은 매일 아침 들깨가루를 따뜻한 우유에 타서 마신 후 무릎 통증이 완화됐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고소한 맛이 좋아서 시작했는데 2달 정도 지나니까 무릎 시림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합니다. 계단 오를 때 무릎에서 나던 소리도 사라졌대요. 들깨가루를 드실 때는 껍질이 제거된 들깨가루를 우유나 두유에 타서 섭취하세요. 껍질째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마시면 흡수가 방해되니까 최소 1시간 간격을 두세요. 커피의 카페인이 오메가3 흡수를 막거든요. 들깨는 주로 어떤 형태로 드시나요? 들깨가루로 드시나요? 아니면 들기름으로 드시나요? 저는 들깨가루를 추천합니다. 들기름은 산패가 빠르고 고온에서 조리하면 영양소가 파괴되거든요. 이 3가지 식품이 근육을 살리는 핵심입니다. 사우는 흡수율이 높고 렌틸콩은 완전 단백질이며 들깨가루는 염증을 줄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근육 감소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어요. 이제 이 3가지 식품을 어떻게 조합하면 근육 회복 효과가 2배로 높아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우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칼슘 흡수율이 비타민C 덕분에 급상승합니다. 브로콜리 속 비타민C가 새우의 칼슘과 결합하면서 뼈와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거죠. 단백질만으로는 근육이 안 생겨요. 뼈가 튼튼해야 근육도 제대로 붙습니다. 하지만 브로콜리를 너무 오래 익히면 비타민C가 파괴되니까 2분 이내로 데치세요.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아삭한 식감이 남아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무르게 익히면 영양소가 다 빠져나가요. 새우 브로콜리 볶음을 저녁 반찬으로 드시면 정말 좋습니다. 올리브유에 마늘 한쪽 넣고 새우랑 브로콜리를 중불에서 2분만 볶으세요. 소금 간만 살짝 하면 완벽한 단백질 반찬이 됩니다. 브로콜리 자주 드시나요? 혹시 질려서 잘 안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땐 파프리카나 애호박으로 바꿔도 됩니다. 비타민C만 있으면 되거든요. 다음은 렌틸콩과 현미 조합입니다. 렌틸콩과 현미를 섞으면 부족한 아미노산이 서로 보완돼서 완전 단백질이 완성됩니다. 렌틸콩에는 라이신이 풍부하고 현미에는 메티오닌이 풍부한데 이 둘이 만나면 고기 못지않은 단백질 구성이 되는 거예요. 현미는 꼭 충분히 불린 후 밥을 지어야 소화가 편합니다.
최소 4시간 이상 불리세요. 그래야 피트산이라는 소화방해 물질이 줄어듭니다. 안 불리고 바로 지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요. 렌틸콩 현미밥을 한 공기씩 하루 한 끼 실천해 보세요. 점심이든 저녁이든 상관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중요해요. 몸이 리듬을 기억하거든요. 렌틸콩을 밥에 넣어 드신 적 있으신가요? 처음엔 식감이 낯설 수 있는데 사흘만 드시면 익숙해집니다. 오히려 씹는 맛이 있어서 좋다는 분들도 많아요. 세 번째는 들깨가루와 우유 조합입니다. 들깨가루와 우유는 오메가3 흡수를 높이는 황금 조합이에요. 우유 속 지방이 오메가3의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오메가3은 지용성 영양소라서 지방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식사 직후 커피는 피하고 1시간 뒤에 마셔야 합니다. 커피의 탄닌 성분이 들깨가루 속 철분과 칼슘 흡수를 방해하거든요. 아침에 들깨가루 우유를 드셨다면 커피는 점심 전에 마시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우유에 들깨가루 2스푼을 타서 드세요. 공복일 때 흡수율이 가장 높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영양소가 파괴되니까 60도 정도의 미지근한 온도가 좋아요. 여러분은 하루에 우유나 두유를 얼마나 드시나요? 한 컵도 안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우유가 부담스러우면 두유로 대체해도 됩니다. 두유도 식물성 지방이 있어서 오메가3 흡수를 도와줘요. 네 번째는 새우와 렌틸콩을 함께 먹는 방법입니다. 새우 샐러드의 삶은 렌틸콩을 뿌려 드시면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균형을 이룹니다.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게 중요해요. 드레싱은 올리브유에 레몬즙만 살짝 뿌리세요. 시판 드레싱은 당분이 많아서 혈당을 올립니다. 레몬의 비타민C가 단백질 흡수를 더 높여주니까 일석이조예요. 점심에 이 샐러드 한 그릇이면 단백질 필요량의 절반을 채울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은 저녁에 들깨가루 우유로 보충하시면 됩니다. 다섯 번째는 현미밥에 들깨가루를 비벼 먹는 방법입니다. 들깨가루에 간장 조금 넣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밥에 비벼 드세요. 고소하고 맛있어서 반찬 없이도 한 그릇 뚝딱 드실 수 있습니다. 들깨가루 양념장을 만들 때 설탕은 절대 넣지 마세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신 매실청 한 티스푼 넣으면 새콤달콤한 맛을 낼 수 있어요. 이렇게 조합해서 드시면 단순히 단백질만 먹는 것보다 효과가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영양소는 혼자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힘이 세지거든요. 이제 실천을 위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단백질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기, 달걀, 보충제를 챙기지만 근육은 여전히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흡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층은 소화 효소가 줄어들어서 붉은 고기 같은 단백질을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요. 먹어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먹어도 근육이 안 생기는 거죠. 반면 새우, 렌틸콩, 들깨가루처럼 흡수가 빠르고 염증을 줄이는 식품으로 바꾸면 단 2주 만에도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 덜 아프고 장을 보고 집에 올 때 다리가 덜 후들거립니다. 잘못된 단백질 관리법은 노년의 몸을 더 빨리 지치게 합니다. 흡수도 안 되는 단백질을 억지로 먹으면 소화기관만 혹사당하고 근육은 계속 빠지거든요. 나중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고 넘어지면 골절되기 쉬워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오히려 근육이 다시 살아납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근육은 충분히 회복될 수 있어요.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그걸 증명하셨습니다. 작은 식습관 변화만으로도 일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단 하나입니다. 내일 아침 밥솥에 렌틸콩 한 스푼을 넣는 것. 그 한 스푼이 근육 회복의 첫 걸음이 됩니다. 거창한 계획 필요 없어요. 렌틸콩 한 스푼, 그것만 시작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새우를 장 볼 때 한 팩 사오세요. 한 달 후에는 들깨가루를 아침마다 우유에 타서 드세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하다 보면 어느새 근육이 살아나 있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음식 조합에 대해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자주 먹는 조합 중에 근육을 오히려 빼앗아가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커피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것들, 밥과 함께 먹으면 흡수가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단백질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고기 위주로 드시나요? 아니면 콩이나 생선 위주로 드시나요? 여러분의 식단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